지난번 기사 분석 글에서도 잠깐 언급한 내용이지만 4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거의 6배 많은 미국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산 원유 역시 사실상 북미 공급망과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캐나다산 원유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체계와도 맞물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밴쿠버 노선 개통 시점과 한국의 관련 협정 체결 시기가 거의 동시에 이어졌다는 부분은 미국산 석유 도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된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안보 관점만 놓고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미국 편에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정부는 이런 실질적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 이미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에너지 안보 협력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구태여 왜 이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한반도 전쟁 혹은 전쟁에 준하는 서방의 금융 공격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앞에서는 반서방 기조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뒤에서는 원유 수입을 늘리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동해 진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고 중러 정상은 두만강 개발 사업에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역시 입장이 복잡하지만 현재는 중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을 크게 받은 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도 쉽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은 사실상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자국 북방 물류 허브처럼 바라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런 중러 협력 움직임을 마냥 반기지 않습니다. 국경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러가 협력해 두만강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경우 중국 해군은 동해로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 해역 쿠릴 열도를 거쳐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면 미국 알래스카 방향까지 연결되는 해상 루트까지 열리게 됩니다.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북극으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호르무즈 문제로 해상 물류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일본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 때문에 강한 해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기존 해상 루트의 상당 부분이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동해 진출 프로젝트에 더욱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해와 북태평양 전체 전략 균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반도에서 직접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극동 항구를 활용하여 알래스카 방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경우 미국 혹은 일본과 해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병참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 전장은 해상과 동남아 주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패턴을 보더라도 대규모 충돌은 선진국 본토보다 개발도상국과 지정학 핵심 거점, 원유지대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패권국들은 직접 본토를 전장으로 쓰기보다 대리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해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해상 중심 충돌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이 물리적 피해를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과 대만은 직접 전장보다 간접 충격을 받는 형태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변수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금융 공격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자본 세력이 어떤 방향으로 한국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왜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금융 공격이라는 것은 총칼로 침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핵심 자산과 인프라가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90년대 중후반에 이런 작업을 아주 충실히 수행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바로 그런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머게지 사태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래 프라임 대출은 신용도가 높고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서프라임은 달랐습니다. 소득이 부족하고 신용 등급이 낮은 계층에게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했습니다.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 역시 서프라임 모게지와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비슷한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호황입니다. 삼성과 SK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경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장 위험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와 환율입니다. 이미 한국 금융권 내부에서는 포용금융 확대가 위험하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공개적으로 강하게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실제로 한국 은행들은 사업보고서와 공시자료에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이 연체율 증가와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권 내부도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역시 과거 한국 금융 위기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들의 입장이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전체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본질적으로 금융위기를 조성하여 특정 국가 경제 전반을 잠식하는 조직입니다.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 시스템 재편과 자산 매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들이 한국의 부채 증가 상황을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평가하는 모습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가계부채와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되는 상황에서 괜찮다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한국 금융시장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위험 구간으로 밀어넣으며 향후 외국 자본이 한국 자산을 더 손쉽게 잠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 이스라엘 문제, 중동 불안,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까지 동시에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외국 자본은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중동에서도 전쟁 분위기가 형성되자 해외 자본 이탈 현상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글로벌 금융 자본입니다. 한국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과 부동산, 핵심 인프라 가치가 무너지면 해외 자본은 헐값 매수를 위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의 국부가 넘어갑니다. 결국 전쟁이든 금융 공격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한국의 핵심 자산과 인프라가 외부 자본으로 넘어갈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는 분명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입니다. 한국의 대외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미운털이 박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 자본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은 고립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두만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동해 진출과 북극 항로 위협 문제까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 안보 위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반미 성향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면서도 정작 미국산 원유는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앞에서는 반미적 메시지를 통해 전쟁 환경 혹은 전쟁에 준하는 금융 공격 환경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뒤에서는 미국 에너지망 편입과 전쟁 대비 성격의 움직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동북아가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